3월 둘째 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해주실 분은 18기 배수찬 학경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자리를 꽤 많이 서봤는데 오늘은 왠지 좀 떨리네요. 뛰어서 그래요. 거기에는 뭐 일단 가볍게 18기 배수찬 학경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돈 많은 게임과 게임 프로그래머죠. 제가 돈이 많다는 게 아니고 어딘지 잘 아시는 아기 프로 백순이라고. 사회는 한 4년 차에서 1인 개발로 게임 만들지 한 18년 됐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집에서 논 거예요. 18년 동안. 자, 오늘 이야기 비지향성 인공지능이라고 있는데 저 8글자가 굉장히 낯설고 힘들 텐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거 그냥 그래도 세미나 주제인데 좀 있어 보이겠다 해서 사이트 그냥 가져왔고 그냥 주사 인공지능에서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프로그래머 사람 이야기 이게 중심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뭔지도 모를 테고 그냥 컴퓨터 뭐 점수 맞춰서 온 사람 한 절반은 될 테고 많은 분들이 왔죠? 한 80명 되나? 신입생도 있고 재학생도 있고 학생도 있고 취업준비생도 있고 오늘 무슨 세미나 할지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과 저와 이제 공감대가 몇 개 없을 텐데 그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한 끝에 다 공감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봤지만 개뿔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면 여자친구 같은 거죠. 자, 오늘 진짜 주제 프로그래머는 크리에이터다. 전공을 잘하지 않고 프로그래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짜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지향성 말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학술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파편 그 추억거리를 가지고 최대한 좋게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재료로 삼으려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은 이게 막 자기 개발이고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래야 월급이 나와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야 월급이 나와요. 작은 매출 어떻게 갚을 것이며 은행 이자는 어떻게 갚을 것이며 지금 저희 주인님은 국민은행님인데 빨리 돈을 갚아야 돼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프로그래머는 제안서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냐? 그러지 않느냐? 라고 그냥 공돌이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마운 일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왜 할까요? 제안서대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정말로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제안서는 그거는 판타지 소설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제안서를 실제로 어떻게든 현실에 구현해내는 게 유리폰을 가져오면 실제로 우리는 언론가를 가져가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현실은 이렇습니다. 팀장님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막 가져왔어요. 그리고 심지처럼 모든 NPC가 막 친구가 되고 다른 다툴 수 있고 얘네 동맹도 맺으면서 막 엄청난 아이디어를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유저들이 다 하나의 필드 안에서 딱 동시에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대요. 자, 저도 이제 놀라서 그거 멋지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네가 해석하기가 이거 실합니다. 우리는 사실 실제로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이따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1번 사표로 써야 된다. 2번 팀장님을 받으려고 위에다 살짝 돌려서 말한다. 사장님께.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결국은 팀장님이 잘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머는 어떤 사람이냐? 결과를 풍부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긴 해요. 그걸 맡기면 그거가 자체는 맞긴 맞아요. 다만 결과에 대해서 정밀하긴 해야 되지만 결과물대로 위에서 원하는 결과물대로 나오긴 해야 되지만 과정이 있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창조적이어야 되고
공부를 입사해서 예술가로 퇴사를 해야 돼요. 퇴사할 때는 막 자기 혼자서 저 디자인 한 명만 붙여주시면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저는 사장님, 저는 회사에 근무는 없어요. 아무런 물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적인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구조적인 상황을 예시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몬스터가 있어요. 몬스터는 뭐, 그러니까 적이죠. 괴물 같은 거, 트롤 같은 거. 트롤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이걸 제대로 만드는 사람과 못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일단 못 만드는 사람부터 보여드릴게요. 못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온갖 괴물들을 다 생각해요. 최고의 유흥진을 만들겠다면서 플레이어가 선반을 그 옆으로 피하고 개나리 스탑 밟으면서 그걸 또 막 유인한 내가 한 대 때려놓고 유인해서 이쪽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그걸 막 눈치 깠다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그러면서 이걸 딱 생각하면서 쇳불도 당김에 빼놨다고 정말 성실하게 지금 당장 작업을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학교에서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죠. A뿔을 받고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될 놈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안 좋고 왜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될 놈은 어떠냐면 옆에 사람과 지켜봤다가 잘 되는 안 돼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실제예요. 우리는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과제를 베끼면은 F를 받고 그게 뭐 당연한 거지만 그게 학생으로서 당연한 거지만 이게 실제에서는 베낄 수 있으면 1마디 주저함 없이 베껴야 됩니다. 베끼는 거는 아무런 욕도 안 먹고 그거를 그대로 구현했을 때는 1시간이면 끝나지만 안 베낀다고 했을 때는 한 달 걸리고 그걸 디버깅하기도 2달 더 걸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친구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왜 안 좋은가? 자, 이렇게 다 구현을 하고 리프트가 날아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현을 하고요. 몬스터가 초보지역이니까 리프트라는 건 이제 어떤 뭐 GM이라든가 운영진들이 이거를 직접 알파 테스터들이 뭔가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프로그래머나 기획자들한테 알려주는 걸 리포트라고 해요. 이 리포트 결과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보 지역에서 과학이 똑똑하대요. 1렙 몬스터들은 내가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스텝 밟으면서 다 피하고 이거를 답이 없어요. 몬스터 컨트롤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 몬스터의 피를 만약에 10 미마고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대 맞으면 죽는 상황을 만들어 온다고 해도 이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맞아야 되니까. 내가 컨트롤을 부숴서 얘를 때릴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난이도 조절 기능을 뭔가 기획자가 숫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프로그래머가 그때그때 와가지고 이 몬스터는 좀 약하게 해야겠구나. 넌 피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돼버리죠. 이래서 첫 번째로 실패. 두 번째, 똑똑한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교과서 어떤 몬스터, 1번을 해결하더라도 2번 자체로 어떤 몬스터들은 똑똑한 몬스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몬스터들은 유저들한테 다 알려져 있겠죠. 그래서 굉장한 똑똑한 몬스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그냥 일단은 근처에 가가지고 붙은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막 때립니다. 뭐 컨트롤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서로 멍청해지는 길을 택해서 일단은 잡고 봐야겠다. 빨리 잡고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죠. 즉, 버그는 아닌데 재미 하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리고 3번. 아까 여기서 유의한다고 끝까지 추격해도 곤란해 라는 소리가 한 대 때리고 도망갈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 체력을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이걸 들어갔을 경우 아까 원거리 캐릭터가 나는 때리고 한 대 치고 때리고 이런 컨트롤을 통해서 잡는 플레이가 MMORPG에 대부분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한 대 때리고 알고는 이제 컨트롤을 잡으려고 하니까 유인으로 알고 전투 중지하고 바로 돌아가 버려서 이걸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사냥꾼이나 스나이퍼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은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대안 없이 마지막으로 개발부터 해서 아까 기획을 생각하고 막 짠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번복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나중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은 버그가 아니에요. 버그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자기 의도에서 벗어난 거를 버그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어놨는데 내가 의도한 것 자체는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한 일보다 재미없는 일들. 이거는 그냥 게임을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였고 버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버깅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작업이 시간이 잡혀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못 고쳐요. 프로그래머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고치려면 야근을 해야겠죠. 프로그래머가 그렇게도 싫어하면. 자, 그러면은 막 똑똑하게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은 그냥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예요.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자기 능력을 다해서 정말 똑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이보다 더 똑똑해야 되는 거야? 아니죠. 인공지능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게임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건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게임에 대해서 접했을 때 가장 재미를 느끼는 승률은 60에서 70이에요. 내가 무조건 이긴다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컴퓨터랑 1대1 하는 거 사람들이 한두 번 하고 질려서 안 하죠. 그 다음에 난이도 맞춰서 막 1대4 하거나 1대7을 하거나 오히려 자기가 이기기 힘든 상황을 찾아서 가죠. 그래서 이기는 상황 자체가 재미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가장 재미를 느끼는 승률은 60에서 70입니다. 50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도박사 뿐이에요. 도박사들이 강남 카지노에서 맞들린 사람, 거기 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50%에 맞들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60에서 70% 정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있는 게임들의 인공지능은 이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나고 멍청하냐, 똑똑하고 멍청하냐 상관없이 이기는 플레이어와 지는 플레이어로 나눠요. 그럼 정말 미친듯이 똑똑한 플레이어가 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있다. 그러면은 한 99명의 유저가 지고 1%의 유저만 이길 뿐 한쪽 부류는 다 지고 한쪽 부류는 다 이긴다라는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90% 이상으로 이기는 플레이어와 0%로 이기는 0%에서 10% 정도로 이기는 플레이어로 나뉘는 거죠. 여기 사이로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이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언제나라는 상황에 속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소거하느냐.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좀 재미없는 얘기가 농담 없이 반복이 되는데, 들어가자면은, 벨롬, 아까 벨롬 했죠? 옆에 사람 베끼고 이거 아니면은 반대로 한다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배워볼게요. 몬스터가 두 자리로 두 개 굴립니다. 그 합을 구해요. 그래서 각각의 합이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이거 합이 2일 때, 그러니까 두 개가 주사위 두 개가 둘 다 1이 나왔을 때죠. 웅크리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빌어요, 몬스터가. 3이 나왔을 때 그냥 집에 갑니다. 4가 나왔을 때 죽을 때까지 쫓아가요. 5가 나왔을 때 갑자기 옆으로 뛰고 7에서 12 정도일 때 어떤 스킬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스킬을 썼더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일단 이건 제가 구현한 건데 참고로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싫어합니다. 별거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과장이라거나 다 싫어해요. 하루 만에 만들어 놓고 일단 위에 생각하고 하루 더 놀고 제출을 했어요. 이건 찾아내는 게 비밀이구나. 자, 이렇게 내놓은 결과 재밌답니다. 왜 재밌느냐? 자, 이렇게만 그냥 몬스터가 주사위 돌렸을 때 1초에 한 번씩 돌렸을 때마다 저 행동을 하는 것뿐인데 가끔 운이 좋게 내가 스킬을 써가지고 뭔가 딱 총을 쐈더니 5에서 6이 나서 옆으로 뛰더니 내 스킬을 피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갑자기 나와요. 그리고 내가 죽어라 때리니까 갑자기 죽기 직전에 3번이 나와서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 뭔가 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가 죽을 피라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주사위 4번이 나와서 날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나는 왜 이렇게 무섭죠? 이게 뭐지? 갑자기 여기서. 그런 변수를 통해서 내가 얘에 대해서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고 갑자기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서 죽을 때가 일어납니다. 컴퓨터 상대로. 저도 게임이라면 나름 내노라는 플레이어인데 컴퓨터한테 죽어본 거는 제가 보는 게임에서 거의 개수밖에 없어요. 거의 1대1로 죽어본 거는. 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간단히 예를 설명해 드리면
오락실 철권이라는 게임은 다들 아시죠? 오락실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정말 이거를 고수 상대의 눈빛만 봐도 이걸 얘가 뭘 할지 알아요. 이런 고수감이 있고 이 게임이 뭔지 몰라 난생 처음 했어 이런 사람이 의미 있어요. 여기서 이것도 실한데 여기서 초보가 접니다. 초보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조이스틱 상대가 기획을 했어요. 옆에 버튼이 몇 개였죠? 4개인가 6개인가? 어쨌든 간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그거는. 제가 이겼어요. 그 결과, 고수를. 그 고수가 굉장히 어이없어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식당 챔프인가 캐릭인가 뭐 에릭이었나? 무슨 이상한 챔프인데 발차기를 막 날리더니 상대가 뭘 대응을 못하더라고요. 도저히 내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까 그 몬스터와 저의 행동이 똑같았던 거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한 80%는 있겠지만 20%는 정말 플레이어한테 예측하지 못한 행동이 되면서 갑자기 카운터가 들어오거나 반격기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죠. 이게 바로 비지향성 인공지능, 쉽게 말하면 수장 인공지능의 장점입니다. 이런 어려운 말들이 이걸로 통일되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서 머리 싸매면서 힘껏 만들어왔던 거를 한 반나절이면 만들 수 있게 됐고 또 나름대로 재미있는 그 결과가 얻어졌어요. 자신의 행동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행운에 맡겨서 주사위에 맡겨서 이거를 예측을 통해 성내를 격하는 것으로 좋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이런 결과를 얻었던 거죠. 제약사항은 많지만 재미도 있고 일단 페널티가 없고 무엇보다도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옆에 놈이 시간 동안 걸려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나는 반나절만 만들고 하루 더 걸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 제출해가지고 사장님 저는 이미 끝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인사평가도 올라가고 물론 그 옆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 코드를 봤을 때 이거 뭐냐고 따지긴 했어요. 자, 이런 사람 이런 프로그램을 내야 된다. 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아무리 와서 시작을 하고 생각을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무슨 내가 일을 코딩을 아무리 바빠도 머리 뒤에서 누가 총구를 겨눠도 다 계획을 짜고 그리고 아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친구, 선배, 업계의 실패 사례를 수집을 하세요.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반드시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들은 똑같은 실패를 겪었을 거예요. 왜 저러 같지? 팀장님이다. 그렇게요. 갑자기 떨리네요. 제가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인공지능이 있어도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인공지능도 캠페인 모드로 나중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하는 사회가 됐었고 저도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한 끝에 나중에 이거를 만들게 됐거든요. 제가 만든 거 이거는 한 게임 3개 정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실패를 염두에 두고 만회할 시간과 예산을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 명의 프로그래머가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딱 계획을 잡아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